자, 관련해서 윤석열이 누가 윤석열한테 인터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도 않자더만 네. 나 경악스럽더만 이 새끼 입장문이 일본 나오고 언론하고도 서면 인터뷰를 했어. 일본 일단 언론. 자기 입장도 내놨지만 야. 일본 요미우리랑 요미우리랑 인터뷰를 했대요. 요미우리가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 건가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범죄자한테 왜 그 나라의 전통 언론, 제1언론이 인터뷰 따위를 해갖고 그 의견을 싣습니까? 일단 뭐라고 입장문을 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입장문부터. 네. 윤석열이가 음.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라고 정당성을 또다시 주장을 했고요. 참 이 레파토리가 1년째 들으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식상하고 화가 더 나요. 그럼 네. 다른 변명은 없었니? 우리가 자유를 해치는 세력인가요? 전부 다? 우리가 자유를 해치고 민주당이 법질서를 하나도 안 지키고 윤석열- 얘는 오로지 헌법을 지켜서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검토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하고 풍선을 띄우고 윤호개인 아닌 사람 다 빨갱이라는 소리 아니야. 결국에. 그렇지. 윤호개인 해야지 빨갱이 아니라는 소리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근데 이거 윤석열이 안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 윤석열이 안 썼어요. 군대에서 썼네. 아니야, 이거 김건희가 쓴 거야. 아니야. 모든 책임은 윤석열한테 있다. 윤석열만 사형시키세요. 나는 안 했어. 그거 아니야? 그런 거. 그거 말고는. 근데 분명한 건 윤석열은 안 썼다. 왜냐면 군인 윤석열은 아저씨가 쓴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진짜 반대되는 게 뭐냐면 재판 나와서는 내가 대충 말했는데 네가 그렇지. 여인형이 네가 잘못 그거 바보 해석했어. 같은 새끼가 무리해갖고 그저 체포 명령이나 내리고 말이야. 홍장훈이 네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 아니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는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다. 근데 모든 게 다 제게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걸 윤석열이 하는 수가 없어. 그래, 한 적도 윤석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성명이 나간 줄 알면 윤석열이가 변호사들 데리고 야 어떤 새끼가 있다 이랬었어 라고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김건희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기사도 계속 나온 거 보면은 김건희 때문에 계엄했다. 여기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 계속 윤석열이 살아있으면 김건희 때문에 했다는 걸 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제일 위험한 사람 지금 김건희야. 그러면 윤석열이 빨리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면 김건희가 어. 썼다기보다는 김건희가 아니 그거 있잖아.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꼭 넣어가지고 좀 제대로 작성해서 좀 발표하라고. 그러면 이제 둘이 그 쪽지 날라주는 변호사 그 새끼가 그 새끼한테 이제 김건희가 사랑의 쪽지를 보내야지. 응? 사랑하는 아저씨, 오빠, 나를 위해서 모든 건 당신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조용히 사형을 받아들여줘.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다 했다고 그래. 라고 하는 쪽지를 보내야 되는 거고. 아니지. 그냥 변호사한테 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뭘 윤석열한테 알려줘. 야, 아니 그냥 그 아저씨 방구만 뿡뿡 끼고 뭘 알아? 그 무식한 아니 아저씨가. 근데 요즘은 나와갖고 자꾸 지 말을 하려고 그러잖아. 지도 나름대로 법전 좀 읽었다고. 그 소리 못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조용히 다 입 쳐 닫고 부하 탓하고 남 탓하지 말고 네가 좀 떳떳하게 다 안고 가라고. 네가 자꾸 그러니까 김재규 옛날 대장하고 비교되는 거잖아. 그 양반은 자기한테 극형을 내리고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은 선처해달라 그랬어. 물론 그분은 정의로운 목적으로 본인의 판단으로 당시에 통수권자를 사살을 했지만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진짜 군인이고 지도자였다고. 근데 당신은 뭐야? 해놓고 지금 와서 잘못되면 다 보아 탓이고 남 탓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탓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요 내용은 100% 성렬이가 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앤장이 썼는지 김건희가 썼는지 한동훈이 썼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요미우리가 서면 인터뷰를 왜 한 거야?
그리고 이 내용이 이렇게 쓰레기로 나오면 사실관계 확인해서 아무래도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기사를 내야지 이걸 이대로 다 실으면 어떡하냐고. 왜 윤석열한테 마이크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미우리가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의 논리를 그대로 신문에 실어줬습니다. 이 매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거듭 정당화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국회의 군병력 투입 행위가 계엄령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한 것인지가 쟁점의 하나인데 국회 무력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실어줘? 왜 실어주냐고, 미친 새끼들이.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한일 관계 발언을 끼워 넣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윤석열 같이 친일적인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의 태도는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태도가 아니지 않냐라는 식으로 약간 까기 위한 소스로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네. 그거밖에 없어. 자, 윤석열이 한일 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큰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있다라는 말에 덧붙여서 요미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그렇게 윤석열이 시다바리처럼 해준 게 너무 좋아. 일본 가서 맥주랑 돈가스 얻어먹으면서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외교를 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을 시켰다고 그래. 물론 그 말도 있긴 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혐한 감정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 일본 안에 혐한을 주장하던 무리들이 타겟을 바꾼 것뿐인 거고요. 협정으로 타겟을 바꾼 것뿐이고 근본적으로 일본 애들의 습성이 누구 남 탓하고 그쪽에 몰아가려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만 윤석열 시즌에 비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너무 일본 입장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어떤 태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일종의 불만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계엄 1주년에 이걸 주년이라고 불러야 되나? 하여튼 1년 되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국짐장이 쪼개져 가지고 사과를 하냐 마냐를 놓고 일부 사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숫자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래서는 한동훈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쫓겨날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장동혁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이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계엄으로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그랬더니 이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할 분담했어.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사과, 당대표는 야당 폭거를 언급해서 정교하게 메시지 낸 거야. 히힝, 속았지? 강성 지지층과 온건파를 모두 잡기 위한 전략인데 히힝, 먹혔지? 그러니까 이러고 이 머리 있습니다. 나쁜 새끼들이 박쥐짓 하면서 양쪽에서 다 자기를 이뻐할 거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일이 사과를 있어요.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래서 대표는 사과를 안 했고 원내대표는 사과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당을 거는 어떻게 했냐고. 우리 역할 분담해가지고 양쪽에 다 나 이쁨 받았어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근데 개돼지가 이걸 알아? 놓고 역으로 양쪽에서 다 싫어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지금 국짐당 극우 이쪽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사과한 새끼들은 다 친중이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25명 계엄을 사과하는 게 친중이다라고 이 지지자들이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도 친중이네. 그럼 이걸 왜 친중 프레임을 끌고 가느냐라는 걸 뒤에서 봤을 때 결국 얘네들이 이 종교파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보게 되는 거야. 종교? 예. 결국은 얘네들이 현재 현실 정치에 끼어들어 있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나 뭐 공천이라든지 차기 대권을 위한 게 아니라 일단 자기네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종교단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에 관여하는 거를 막겠다. 그와 관련한 것도 내란과 같이 해갖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서로 지금 몸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감히 뭐 지금 얘기한 대로 반민주를 외치거나 무슨 뭐 탄핵을 외치거나 뭐 대통령 하회를 외치거나 지금 우파에서 이 목소리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정광훈 얘기야. 아니야, 그거 여기 신천지 얘기야. 아니야, 통일교 얘기야. 대통령의 발언이 바로 법률이라든지 시행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 이러면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지금 출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찾아지나. 왜냐면 이거 자체가 뭐 하는 소리야. 정당이 있고 그리고 뭐 사회가 있고 언론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고 바로 우리를 죽이겠어? 요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동안은 니네들이 심어놨던 간자들이나 니네 돈 받고 있는 장학생들이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집단 행위를 해갖고 요걸 막아줄 때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게 안 통해요. 왜? 종교가 직접적으로 정치개혁하고 내란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내란과 관련된 얘기를 언급했다가는 또는 내란에 대한 반대 내지는 뭐 반민주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가 저거 봐 지가 제발 저러니까 저러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우리말 안 들으면 얘네들이 몰아갈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반기독교 아니면 신중으로밖에 몰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쟤네들 집회에 신천지도 안 오고 정광훈도 안 오니까 맨날 의자만 매일 가갖고 일당을 타고 있는 겁니다. 통일교는 오나? 통일교도 못 가요. 지금 조직동원을 못 한다고. 교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 자, 이런 와중에 이 민주당으로 복귀한다는 얘기가 솔솔 돌리고 있는 조경태가 에이,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그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조경태가 전두환 신군부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된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 헌정을 유린한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사면 복권을 거쳐 천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가 비상계엄의 배경이다. 그래서 헌정 유린 세력의 싹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조경태가 국민의힘을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아니 그거는 니들 이렇게 당이 얘가 제정신 같아. 아니 그냥 그건 니네 당 안에서 일단 하고 그러니까. 나와. 그냥 일단은 한동훈이부터 좀 이겨봐봐. 아니 다음 당대표 자기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이를 제끼고 일단 장동혁이를 밀어내고 당대표가 좀 돼봐봐. 이번에는 종교인 아닌 당원들 모아가지고 투표를 좀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제일 정상적인 게 아니라 그 비정상적인 놈들 중에 그래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안철수하고 조경태밖에 없어요. 나경원하고 그게 정상적이면 좀 심각하다 진짜. 그러니까 나경원하고 장동혁은 이미 틀렸고 해산정당 책임지고 날아가야 될 내란범들이고 아이고야. 내란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당대표 후보는 조경태와 안철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내란 조사가 강화되면서 추경호 이하 그 당시 똘마니들 다 날아가고 나면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이 탈당을 하든 아니면 당명을 교체를 하든 무소속으로 나가든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쓸어 모을 사람은 사실상 조경태나 안철수밖에 없을 건데. 근데 어차피 해산되면 그 옛날에 통합진보당도 어떻게 됐냐면 해산되면서 의원직도 다 날아갔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 108명 해산되면 의원직 다 잃어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 그게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지는 바로는 모르겠지만 못하겠지. 제가 보기엔 1, 2년은 걸립니다. 재판하고 뭐 헌재까지 가야 오래 되니까. 하겠죠. 중요한 건 그 선언이 그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기 총선 전에 미리 사퇴하고 던져버리고 무소속으로 나중에 출마를 하든가 새로운 창당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당 해산 심판 받고 심판 당한 다음에 부도 문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면 그때는 총선 대비를 못 한다는 거죠. 아마 내년 지선이 끝나고 나면 국진당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분열이 되고 갈라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지금 있는 의원들도 정당 해산 절차 완료될 때까지 사실상 시한부로 의원직이 살아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치를 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시간 끌겠지. 다만 장동혁이나 나경원의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걸려 들어가지고 내란죄로 구속되는 거를 어떻게든 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따위로밖에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차기 집권이나 지방선거 승리가 문제가 아닌 거고 자기가 내란죄에 공범 내지는 주범으로 해갖고 잡혀 들어가서 내란죄 처벌받아서 감옥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